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사투리 전문 시사 뉴스쇼 와그카노 진행자 히비다입니다. 아직도 촛불혁명이 있은 후에도 막 설치고 댕기는 적폐 아들, 이대로 좋은지 적폐 세력 황마 를 주제로 패널분들과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전문 패널에는 대구 토박이 전문 방송인이자 시사 전문가인 조지라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적폐 세력 황마입니다. 네, 조지라님,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조지라고 하십니까?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직이 전문 방송인 조지라입니다. 오늘은 촛불혁명 후에도 여전히 전국 방방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지키는 적폐 정치 세력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적폐하면 자한당이 생각나는데요. 자한당과 그 소속 의원들부터 한번 이야기 해볼까요? 예. 적폐 형님하면 그 자한당 아닙니까? 전 좀 맞아야 해요. 전 좀 맞아야 해요. 얼마 전에 저가 아들 스펙을 엄청 실이 낮춰갖고 숙명여대에서 뻥을 치고 다녀갖고 들통이 나가지고 요즘 엄청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내가 아는 어떤 청년이 스펙이라는 게 영어 토익이 몇 점 정도 나와야 되는 건가요? 토플은 몇 점 정도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나마 좀 낼 수 있는 점수가? 또 자꾸 바뀌어가지고 하여튼 전체로 말하면 한 80% 정도밖에 안 되는 요런 거 하나가 있었고, 그 나머지는 요즘 말하는 스펙이 하나도 없어요. 학점도 그냥 엉터리 3점도 안 되고, 또 뭐 영어 토플 공부 좀 해가지고 뭐 그때로 말하면 800점 정도 이렇게 되고 그러는데 다른 스펙이 하나도 없어요. 나중에 이제 졸업해가지고 회사에 원서를 냈어요. 15군데 냈는데 10군데에서 서류 심사에서 떨어졌어요. 근데 나머지 5군데는 서류 심사에서 통과한 5군데에서는 다 최종 합격이 됐어요. 아주 큰 기업들인데도. 나중에 이제 그 친구한테 어떻게 된 거냐 그걸 이제 알아봤더니 이 친구가 이제 고등학교 다니면서 영자신문반 편집장을 했어요. 그 청년이 우리 아들입니다. 근데 뻥을 치고도 스펙을 높여서 자랑한 것도 아닌데 왜 반대인데 그게 뭐가 잘못됐노? 하면서 지가 더 웃긴 꼬라지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 거짓말을 했으면 죄송하다 하면 될 것을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참 과거인데 숙대생들 모아놓고 거짓말을 했으면 아이고 참말로 죄송합니다 하면서 납작 엎드리도 모자를 파네. 내가 뭐가 잘못됐노? 이렇게 하면서 하는 변명이 우리 국민들을 더 열받게 했던 것 같습니다. 또 이 뭔가 스토리텔링을 자기만으로 만들어 보려고 극적으로 만들다고 하다 보니까 뻥이 좀 심해지고 이상하게 내뱉는 기죠. 그래서 우리 아가 대기업에 취직했다 하면서 뭔가 별것도 아닌 아가 개천에서 용났는 그런 스토리텔링을 만들었는데 사실 이게 우리 청년들을 더 열받게 한 거지요. 본인 지는 그 대통령 권한대행도 했고 지금 제1야당 대표 아닙니까? 그런데도 저 알을 마치 흙수저인 양 그렇게 해놨으니까 참 코가 막히고 기가 막히고 그런 스토리텔링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청년들에게 공분을 더 사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번 건은 황 대표의 아들이라서 스펙도 낮은데 취업이 됐다, 그라이 의혹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청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예, 맞고요. 그걸 듣고 우리 청년들이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역시 헬조선은 아직 변한 게 별로 없구나.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네. 황 대표는 그것 말고도 여러 말로 논란이 많았는데요. 전번에는 경제인들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외국인 노동자들 최저임금을 국민보다 낮춰야 된다 해가지고 또 말이 많았습니다. 이 뭔 개소리야! 이어서 법알못, 경알못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건 뭐 한마디로 모잠나자라는 사자성어가 생각나는데요. 아, 모잠나자가 뭔가요? 모르면 잠이나 자라 라는 사자성어입니다. 아, 방금 만드신 것 같습니다만 저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거든요. 어쨌건 율사 출신인데 법을 몰라도 너무 몰라요. 그 우선 외국인들 노동자들은 백인도 있고 흑인도 있고 황인도 있고 그리고 나라별로도 다르고 일하는 그 곳도 다르고 임금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딱 외국인 노동자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외국인 노동자 하면 이제 약간 그 경제개발도상국이나 경제가 어려운 나라에 이제 있는 그 외국인 그 분들이 생각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딱 그 부분만 황교안이는 생각한 겁니다. 고액 연봉 박사 출신, 대기업 연구원 백인이라 하면 그 사람들도 인감차별 할 수 있겠습니까? 내 말이 내 말이. 차별하면 그 사람들 우리나라에 안 옵니다. 이건 나치입니다. 나치. 인종, 민족을 차별하자 이깁니다. 현행법도 국제법으로도 모두 불법입니다. 우리 노동자들도 해외에 나가서 차별 받으면 뭐라 할 수가 없겠네요. 맞습니다. 그렇게 놓고 무슨 율사라고요? 밤 까먹는 소리만 해가지고 율사라 개산난가 본데. 안 돼! 오늘 아재 개그가 좀 심하시네요. 자중하시길 바랍니다. 네.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어서 이 바구를 또 해보면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을 깎으면 누가 좋겠습니까? 그 사장님들, 사용자들만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장님들만 좋지요. 그 사장님만 좋으면 좋은데 또 이게 또 피사용자 우리 대부분의 노동하는 국민들, 노동자분들 이분들을 이 사장님들이 사용하겠습니까? 임금 싼 외국인 노동자분들을 사용할 거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만 또 취업난에 죽어나는 거죠. 임금 시장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을 겁니다. 거기다 그 황교안 대표가 세금을 안 내는 외국인이라고 했는데 와 세금을 안 냅니까? 뭘 하든 세금 다 꼬박꼬박 내거든요. 그 밥 사 먹고 슈퍼 가가 물건 사고 그럼 세금 안 냅니까? 다 냅니다. 소득세도 내고 간접세도 내고 다 내는데 이 정말로 참 이해가 안 됩니다. 다 내는데. 이야말로 정말 모잠나자 맞네요. 요거 은근히 땡기시나 보네요. 미는 유행어라 했길래 한번 밀어봤습니다. 또 다른 적폐 정치인을 준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누굽니까? 그 바로 나경원이 원내대표입니다. 자한당. 나경원 대표는 얼마 전에 야외 집회에서 달창, 문빠라는 말을 해서 욕을 엄청 쓰리 묵었습니다. 그저께요 대담할 때 KBS 기자가 물어봤는데 그 기자 요새 문빠, 달창 이런 사람들한테 공격당하는 거 아시죠? 대통령한테 독재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전 문빠는 들어봤는데 달창은 또 처음 들어봤습니다. 네, 저도 처음에 이게 뭐라 카노 이게 묻고 했습니다.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글쎄 문재인 대통령의 앞에 문 영어식 표기가 문이잖아요. 달이란 뜻이고 창은 라는 의미를 뜻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일베 사이트에서 굉장히 센 신종 비속어라고 합니다. 공당의 제1야당 원내대표가
공개 집회에서 욕설보다 못한 비속어와 혐오 발언을 쓰고도 사과가 없다고 하네요. 요 추가 소식을 들어보니 달창을 달빛 창문의 줄임말이라고 생각했다고 변명을 했다고 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한마디로 그 일용엄니라는 사자성어가 생각납니다. 일용엄니? 그 전원일기 일용엄니 말씀이신가요? 그게 무슨 사전성어인가? 그게 아니고요. 일베 영어 엄청 쓰니? 예, 줄임말입니다. 고마해라! 좀! 어쨌든 저는 요게 자한당의 현 주소를 딱 볼 수 있다 요렇게 생각합니다. 그 일베 용어에서 주로 사용하는 막말 비속어들 대부분이 그 여성들을 비하하고 혐오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나경원이 본인도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일베 용어를 그냥 버젓이 써뿌리고 다니는 게 이게 말이 안 된다,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요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나경원 대표는 유명한 친일 발언과 행동으로 유명합니다. 해방 후 반민특위로 국론 분열 발언이나 일왕 생일 파티, 서울 잔치에 참석하는 등 이런 게 계속 됐는데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예, 일단 반민특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의 줄임말입니다. 그 1948년부터 49년 동안 일제감정기 친일파의 반민족 행위를 조사하고 처벌하기 위해서 설치했던 특별위원회입니다. 이게 참 잘 됐으면 친일 청산도 잘 됐을 끼고 했는데 당시 이승만 정부랑 미군정이 친일파 관료를 그대로 승계하면서 이게 미완의 역사가 돼붙는 거예요. 그게 막아붙는 거죠, 야들이. 그래서 이걸 국론 분열로 하면 결론은 뭐냐? 자한당 스스로 내가 바로 친일파다, 이렇게 커밍아웃을 하는 겁니다. 쓸데없는 짓을 한 거죠. 이래하면 국론이란 게 우리 국론 중에 친일이라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국론 중에 친일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일왕생일 파티도 그것도 초대돼도 안 갈 수도 있고 갈 수도 있지만은 왜 그걸 굳이 일본 대사관에서, 그것도 서울 한복판 외부 호텔에서 개최하는지 국민들이 의심스러워하고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욕을 하고 하는데도 계속 가는 게 좀 저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적어도 일본군 위안부나 강제 노역 문제 등 일본 아베가 부정하는 이런 문제를 그냥 놔두고 기어코 일왕 잔치를 간다는 게 참 이해가 안 갑니다. 나경원 대표의 별명이 나경원의 나 그리고 아베의 배를 합쳐서 나배 아닙니까? 예. 친일 행적이나 왜 이런 걸 계속하는 걸까요? 국민들의 감정과 이제 정서도 안 맞는데. 그거는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의 세계 패권 구상이 한미일 삼각 군사 동맹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주한 미 대사인 해리스가 한국과 일본의 과거 문제를 빨리 해결해라, 이렇게 내정 간섭도 하고 있는 상황이라요. 그래서 친일 하면 사실 친미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화문 광장에 나가보시면은 성족이랑 우길승천기까지 등장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지지자들인 거죠. 그래서 집회를 댕깁니다. 친일의 후예라고 한마디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지지 기반이 이러니까 계속해서 친일을 해야 되고 그걸로 지지를 받고 이걸 기반으로 만들어 간다, 이렇게 분석을 드리겠습니다. 듣고 보니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네, 나배 나경원 호 이야기가 나온 김에 참 저도 하나 호를 갖고 싶은데 뭐 하나 없으니까 추천 하나 해주십시오. 지금 쓰는 힙이 어떻습니까? 국제적 강력도 좀 있어 보이고 왠지 외국 같기도 하고 좀 있어 보이는데. 니는 그럼 조지가 참아요마. 왜 이러는 걸까요? 자, 네, 이제 점점 끝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자한당이 최근 등원을 거부하고 국회를 개최하지 않은 채 원외투쟁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심지어 국회에서는 거친 몸싸움까지 진행하고 폭력사태까지 일어났습니다. 국회에서 이제 빠르를 들고 있는 나경원 대표의 사진을 보시면, 네, 그게 단적인 예입니다.
또한 황교안 대표는 전국 민생 대장정이라는 것을 하고 다니면서 좌파 독재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계속해서 민생 장애 투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엊그제는 겨우겨우 협상으로 국회에 합의를 했는데 이마저도 몇 시간 만에 또 다시 뒤집혔습니다. 이런 자한당이 계속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계속 등원을 또 하지 않고 또 계속 장애투쟁하면서 막말을 계속 일삼는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자한당의 아들이 막말을 하고 등원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게 오히려 자신들의 그 정치적 위기감이 커졌다는 그 반대급부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막말을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극적이고 혐오스러운 발언을 계속하면은 정치 혐오가 많은 국민들에게는 쉽게 강인이 되겠죠. 그러면 정치 혐오에 빠진 국민들 중에 몇 분은 뒤로 빠지고 대신 수구 극렬 집단인 요 지지자들만 결집하는 그런 효과를 자한당이 노린 겁니다. 그래서 이건 자기 세력이 견고하고 튼튼하면 절대 나올 수 있는 전술이 아닙니다. 자기 편들이 튼실하지 못하고 튼튼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쭉 이렇게 계속 장외투쟁도 펼치고 여론이 안 좋고 욕을 먹어도 어쩔 수 없이 계속 이렇게 막말과 이 등원을 하지 않는 이런 사태가 펼쳐지는 거죠. 사실 촛불혁명 이후에 이런 위기감이 엄청나게 많이 증대됐고 만연했습니다. 그래서 자한당이라든지 일부 수구 꼴통 정당들이 계속 이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길게는 못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구도 사실 그 옛날로 따지면 우리 대구도 지지세가 사실 반토막 난 게 아닙니까? 이렇게 봤을 때 이들의 기본 심리는 이런 상황에 처해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자세가 그 국민들을 개돼지로 보는 거죠. 그래서 막말을 막 해도 이렇게 해도 곧 잊혀진다. 상관없다. 계속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극한으로 이렇게 치닫는 게 이분들의 기본적인 그 심리 기자다. 이렇게 분석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분석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는 다른 적폐 정치 세력에 대한 분석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음 회차를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와그카노는 마치겠습니다. 안녕.